네, 5페이지요. 위험 부담 들어갑니다. 대가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의의 10번 가보겠습니다.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의 특질, 편무계약의 특질. 위험 부담은 어디서 와요? 쌍무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10번은 뭐다? 쌍무. 11번 위험 부담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네, 후발적 불능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원시적 불능은 어디서 놀고요? 원시적 불능은 2번에서 노는 거고 후발적 불능은 4번 유효를 전제해서 논다 그런 얘기예요. 원시적 객관적 불능은 여기서 노는 거죠. 후발적 불능은 누가 불냈든지 간에 계약 자체는 뭐다? 유효. 위치 선정하시고요. 자, A 들어갑니다. 계약 성립 이전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원시적 불능. B. 계약 성립 이후 건물이 전부 다 화재가 나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니까 A는 출발이 몇 번? 2번. 그 쓰는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 됐어요? 자, 그럼 불을 누가 냈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럼 거기 맨 위로 올라가셔서 12번 중에서 자, 12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도 뭐가 없고 잘못이 없고 매수인도 뭐가 없다. 잘못이 없어. 서로 뭐가 없으면 잘못이 없으면 재산권 이전 채무자인 매도인. 왜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되어 있을까? 재산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 자죠. 매도인이 채권자가 아니고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지금 채무자. 불이 돈이 불난 게 아니고 물건 관련 불났으니까 재산권이 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라고요? 채무자. 재산권 이전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자, 그 밑에 재산권 이전 채권자인 매수인이 지급한 금전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12번은 누구도 잘못이 없고요. 누구도 잘못 없고 10번은 누구도 잘못 없고 갑도 뭐가 없고 잘못이 없고 누구도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 달라 할 수 없고 에?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을도 뭐 할 수 없어요? 뭐 달라 할 수 없어요? 재산권 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결국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대가 손실은 다 갑이 부담해야 되잖아.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 대가 손실이 뭐다? 위험.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그래서 맨 꼭대기에 가로 2번 제목이 무슨 주예요? 채무자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갑기 없고 을기 없을 때 하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을이 지급한 돈이 있으면 돌려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맨 밑에 537조 얘기한 거예요. 몇 조요? 채무자 무슨 주의?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채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으면 귀 없는 채무자는 귀 없는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죠. 그럼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매수인에게 뭐 해야 돼요? 반환해 줘야 되겠죠.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 뭐가 없고
매도인 잘못이 없는데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매수인 을한테 뭐가 있다? 잘못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잘못 없으니까 을한테 뭐 달라 할 수 있어요? 네? 대금 청구할 수 있다고. 을은 갑한테 없죠? 뭐 할 수 없어요? 재산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뭐가 있으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 없는 사람은? 기회 없는 사람은 돈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자, 잘못이 없으니까 달라면 안 되겠죠? 그럼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네? 을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이 누구예요 여기서?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2번에서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재산권 이전 채권자 매수인이 금전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미안합니다. 13번이죠 지금. 자 13번. 자 재산권 이전 채무자인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채권자인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있다면 되겠죠. 자 14번 들어갑니다. 채권자 무슨 지체? 그럼 채권자한테 뭐가 있는가 벌써? 잘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재산권 이전 채무자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 채권자 매수인에게 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가로 3번 제목이 뭐예요? 채권자주의.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누구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갑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우측에 하나 빼놓은 게 15번이에요. 무슨 불능에서?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이 잘못 있고 매수인이 뭐가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일까?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 문제일까? 이행불능이죠. 그러니까 15번이 평상시제가 매도인 불, 13번이 매수인 불, 12번이 제3자 불. 그러면 546조 있죠? 시작되는 단어가 뭐예요? 채무자 가로 열고 입고루 매도인의 잘못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죠. 그러면 맨 밑에 538조 제목은 뭐예요? 네? 채권자 귀책 사유 이행 불능이죠. 글자 한 글자 차이죠. 이때 채권자가 누구요? 매수인. 그러니까 546조가 매도인 잘못해서 불 낸 거고 538조는 매수인이 불 낸 거고 537조는 제3자 불이죠. 가끔 아파트 매매 계약했는데 아래층에서 부부싸움하면서 집을 홀라당 불내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래서 위치까지 타버린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3자 불이죠. 이랬어요? 그게 지금 후발적 불능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후발적 불능은 타이틀이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불이행하고? 네? 채무 불이행이다가 있고 뭐가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후발적 불능은 어쨌든 어디서 놀아요? 몇 번에서 놀아요? 4번. 무조건 4번이란 얘기지. 무슨 불능은? 그래 후발적 불능은 4번이에요. 그럼 반대되는 게 무슨 불능이요?
예? 그럼 무슨 불능은? 원시적 불능은 어디서 놀아요? 그래놓고 제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돼요? 후발적 불능은 세 가지. 갑이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누구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갑은 뭐가 없는데 이 을이 잘못해서 불난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갑도 잘못 없고 이렇게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갑한테 잘못이 있으면 무슨 불이행이에요? 갑이 채무자니까 이게 뭐가 되고 채불이다가 되고, 어쨌든 갑은 뭐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아니다. 채불령이 아니다. 그죠? 이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위, 험, 부담. 이게 뭐라고요? 위험, 부담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행불능은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무슨 부담은, 위험 부담은 채불의 이행불능과 같이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원시적 불능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객관적 전부 불능이야, 일부 불능이야? 이게 원시죠. 여기 객관적 무슨 불능이고, 전부 불능일 때 쓰는 단어가 무엇이었어요? 응? 무슨 과실? 계약 뭐다?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노는 거고, 혹시 판례가 원시적 객관적 무슨 불능일 때는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 자체는 뭐로 보고, 제목 또 위험부담이야. 또 담보 책임 들어가면 무슨 하자하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후발적 불능과 무슨 불능? 원에다 계속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쌍무계약에서 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뭐하고 뭐? 쌍무계약의 동시이행은 채무불이행의 이행지체랑 한 세트고, 예?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딱 나오면 뭐다? 갑은 전부 다 뭐가 없는데, 잘못 없는데 을한테 잘못이 있거나 없거나 할 때가 위험부담이야. 그럼 갑한테 잘못 있는 게 뭐예요? 채불의 이행불능. 그렇게 해서 한 세트로 제목이 놓는다. 제목과 제목을 연결해 놓으면 나중에 내용 채우기가 쉽습니다. 자, 넘기세요. 네, 제 3절은 계약 들어갑니다. 자, 계약입니다. 그러면 보통 계약인데, 무슨 계약인데? 갑하고 을하고 그냥 보통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계약인데 중간에 권리자, 당사자 아닌 자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갑이 요청해요. 나한테 주지 말고 좀 병한테 좀 주라. 에? 이게 무슨 자? 수익자. 그래서 을이 뭐 한 거예요? 알았다. 그래서 뭐예요? 돈을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주기로 뭐 한 경우? 합의한 경우. 그래서 보통 계약 플러스 제3자 약관 들어간 계약을 뭐라 한다? 그러니까 이 수익자는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다 아니다? 정신 차리고, 이 사람은 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뭐다? 아니다. 그러면 이 계약에서 이런 단어 쓰는 거 있잖아. 이 쓰는 거 이거 해제. 뭐라고? 취소. 이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인트가 그란 말이야.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계약에 뭐가 생기면, 고장 생기면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해제, 취소 이런 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다만 수익자는 어떤 경우에도 수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수익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에서 병이 을한테 무슨 표시를 해요? 수익 의사 표시를 하죠. 무슨 표시요? 그러면 이 계약이 성립해요? 이미 계약이 성립했지만 자신의 권리 발생이에요. 수익 의사 표시면 이 계약이 성립합니까?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고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입니까? 이미 계약은 뭐 한 거예요? 수익 의사 표시면 자신의 권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만약에 뭘 안 주면, 을이 뭘 안 줘 얘한테, 병한테. 을이 만약에 뭐 주지 않으면, 대금 안 주면 문제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금 안 주면 채무 불이행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 들어가면 자 이때 해제하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을이 돈을 안 주면 체불 들어가면 을이 뭐에 빠진 거예요? 을이 이행 지체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고는 갑이 하는 거예요? 병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체가 빠지면 이제 누가 나서서? 갑이 을의 뭐를 문제 삼아서 이행 지체를 문제 삼아서 뭐하고? 최고. 그러다 안 갖고 와. 그럼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하죠. 그러니까 누가 해제하는 게 아니고 갑이 해제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하는 거죠. 해제할 때 같이 한 세트로 오는 게 항상 원상회복이죠. 무슨 회복? 원상회복. 해제, 제거하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얘기죠. 그러면 해제, 원상회복은 갑이 하죠. 갑이 무슨 자예요? 유약자가 해제 플러스 원상회복하는 거지. 수익자는 원상회복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병은 수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수익 어떻게 받아야 돼? 수익 받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손해배상으로 받는 거예요.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무슨 자는 수익자는 손해배상으로 뭘 얻으면 되는 거예요? 수익을 얻으면 된다 이야기예요. 누가 잘못했을 때 수익 해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 체불 들어갔을 때 이때 최고 해제, 법정 해제, 원상 회복은 유약자가 여기 하는 거죠. 수익자는 무슨 배상? 그래서 요약자 이렇게 들어가고 원상 회복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수익자 있죠? 무슨 자? 수익자는 무슨 배상? 요렇게 들어가. 그래서 암호야. 뭐라고요? 빵빵하고 뭐다? 요거부터 먼저 기억하세요. 수익자는 뭘 얻어야 된다? 수익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을이 병한테 돈을 줬어요. 뭐 했다고? 을이 병한테 뭐다? 예, 중도금하고 뭘 줬다? 잔금 줬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잔금을 줬는데 거꾸로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누가 열받아요? 을이. 그럼 어때? 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불이행 문제 삼아서 이행 지체에 빠진 사람 누구? 갑한테 계약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하고 그러다 안 갖고 오면 계약을 뭐 하는 거예요? 법정 해제하고 뭐는 한 세트라고? 원상회복은 항상 이렇게 붙여 들어가겠지.
그럼 원상회복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낙약자가 원상회복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약자한테 하는 거지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수익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요구해야 될까? 갑한테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수익자는 여전히 수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아까 여기 돈 받았다고 그랬잖아. 지금 돈 받았는데 안 줬잖아. 그러면 수익자는 누가 사고를 치든, 아니 이 계약 자체가 퍼펙트 을이 사고를 치든 누가 사고를 치든 갑을 사고 치든 항상 수익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서 거기 보면 19번의 계약의 효력 있죠? 네? 제3자 수익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권리 발생 요건이다. 밑에 그런데 낙약자가 돈을 안 주지. 그러면 해제 원상 회복은 누가 청구한다? 유약자가요? 수익자가요? 해제 원상 회복은 유약자가 하죠. 근데 수익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거꾸로 또 이제 누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약자. 갑이 또 채무를 이행하지 않지. 그럼 낙약자가 해제 원상 회복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유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수익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색깔 왜 쳐놨을까? 거기 중요해서. 수익자는 누가 사고치든 수익은 받는다는 얘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안 되면 19번에 거기 빵빵 시옷 이거라도 기억하고 들어가. 시험장 가서 이게 답일 때는 얼마나 기쁠까? 키우다 그겁니다. 아셨어요?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17번 기본관계, 보상관계, 갑을 기본관계고 갑병관계가 대가관계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기본관계죠. 기본관계, 보상관계. 17번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영향을 미친다. 네, 갑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계약 자체는 문제가 있겠죠. 밑에 화살표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이다,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아니다.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이 수익자는 선의자가 될 수가 없고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 이 계약 후 나타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7번은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아니다. 18번 대가관계의 문제는 제3자 계약에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그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자,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자,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이게 뭐가 되더라도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누구는? 낙약자는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뭐 할 수 없다는 거,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낙약자는 갑병 관계에 끼어들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서 제3자연 계약은 주로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다 맞힐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시간이 없는데 가서 사례 문제 못 읽어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지 뭐한다? 갑을병을 읽을 수 있다.
다음에 4절 계약의 해제입니다. 자, 의 들어갑니다. 일단 위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 소멸할까요? 그때부터 소멸할까요? 해제. 제거하는 거니까 뭐다? 제거하는 거니 뭐야? 소급해서 들어가겠죠? 밑에 갑이 을의 체부를 이뤄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을 위반한 을도 당해 계약의 갑의 해제로 소멸됐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해제권은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죠. 귀 없는 사람이 해제했다면 귀 있는 사람도 해제됐다는 사실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래서 20번 밑에 소급적 소멸한다가 맞고 두 번째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1번 갑니다.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일정한 경우에 해제권 발생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해제하는 것은 무슨 해제? 당연히 약정 해제. 당사자 약정 관계 없이 체불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이 무슨 해제? 당연히 법정 해제. 그러니까 해제는 퍼펙트 4번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계약하면서 특약 정한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특약 없어도 체불 들어가면 무슨 해제? 법정 해제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21번 갑니다. 다시 또 위에 21번 다시 갈게요. 순서가 취소죠. 네? 취소. 자, 해제 적용 범위는 계약에 한한다. 모든 법률 행위이다. 정답은 계약에 한한다. 뭐에 한한다? 자,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아니, 맨 위에 제4절. 자, 그거 오른쪽에다가 법률 행위의 취소라고 적으세요. 제목적으로 했습니다. 뭐의 취소? 자, 거기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해제는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 취소는 단계 합 모든 법률 행위의 취소입니다. 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령의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근데 딱 제목이 뭐예요? 계약의 해제니까 단독행위의 해제란 말은 없고 합동행위의 해제란 말은 없고 뭐다? 단계 합중 계약의 해제. 그래서 A.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하고요.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에 적용하지요. B.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이다, 부당이득이다. 취소 효과는 원상회복이다,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 수없이 했던 얘기. C. 해제는 법정 해제만 인정, 법정 약정 모두 인정. 모두 인정. 취소는 법정만 인정, 법정 약정 모두 인정. 법정만 인정. 자, 그럼 그 취소는 원 그리면 되죠. 뭐 그리면 돼요? 자, 원 그려놓고 또 연습해 봅시다. 원이 재밌어요, 이게. 취소는 어디서 놀아요, 취소는? 3번이죠. 이 취소는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무슨 취소? 그래서 무슨 취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슨 취소는 인정하지 않아요? 특약 정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고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되겠죠. 법이 정한 게 뭘까? 법이 정한 게 뭘까? 5조, 10조, 13조, 미, PP, 109조, 착오, 사기, 강박, 110조,
이 조문에 정한 것, 법이 정한 것만 써야 되지 특약 정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제는 어떻게 돼? 해제는 계약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부를 문제 삼는 무슨 해제가 나와요? 무슨 해제가 나와요? 법정 해제가 나오죠. 그러면 또 무슨 해제도 있다는 거? 아니, 계약은 퍼펙트 유하니까 특약정한 해제도 가능하잖아요. 법정 해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지 이불 544조 2지 546조 뭐다? 이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법정 해제는 밑으로 가면 이제 뭐로 들어가요? 법정 해제하게 되면 제거하는 거니까 뭐다? 원상 회복. 그 다음 무슨 배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따당땅내 취소하면 어디로 가요? 2번 가서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내놓으라는 게 무슨 이더? 그래서 그 21번에 거기 A, B, C, D. 그리고 취소는 뭐의 취소고? 총칙, 법률 행위의 취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의 취소. 그래서 단계합 모든 법률 행위의 취소고, 해제는 단계합 중 계약의 해제일 뿐. 다음 22번 갑니다.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가 있는 계약. 해제는 당연히 무슨 행위요? 단독행위죠. 자, 해제 계약은 단독행위 계약. 계약이죠. 그게 합의 해제예요. 아셨습니까? 합의가 있는 계약이고요. B번 일방적 해제가 있으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합의 해제가 있으면 소유권 복귀는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무슨 단어 들어가면? 해제 들어가면 전부 다 자동. C. 합의 해제 시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D. 합의 해제 시 반환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의무가 있다, 없다? 빨리 답하세요. 없다. 자, CD를 크게 원으로 치세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합의 해제는 손이 없다. 꼭 기억해 두세요. 뭐가 없다고? 그게 판례 태도.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전부 다 뭐가 없다? 특히 그 이자 가지고 자꾸 시비합니다. 시험에 2번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합의 해제 해지는 뭐가 없다? 손해배상은 당연히 없고 이자 붙일 필요가 없다. 자, 23번에 A 갑니다. 중도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약정. 실제로 중도금 주지 않았다. 자동 해제된다, 해제되지 않는다. 자동 해제된다. B번 잔금 미지급 시 자동 해제 약정. 실제로 주지 않았다. 자동 해제된다, 되지 않는다, 않는다. 왜 그럴까요? 23번에 A 중도금 안 주면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중도금은 동생관계가 아니니까 이행지체에 빠지기 때문에 자동 해제가 되죠. 잔금 안 주면 이행지체일까 아닐까? 보통 등기, 서류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예요? 동생 관계 있을 때 잔금 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잖아. 그 뭐가 아니니까? 지체가 아니니까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자동 해제가 될까? 던져라. 뭘 던져야지?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면 어떻게 이제 지체가 돼요? 내 거 던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뭘 던지면 자동 해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지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던져야 돼? 반대, 의무, 제공, 등기, 서류 뭐 하면 제공해서 뭐에 빠뜨려야지? 지체에 빠뜨려야지 해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무슨 금인지 읽을 때 의식하란 말이에요. 중도금인지 무슨 금인지 잔금인지 그걸 뭐하라? 비교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24번 갈게요. A. 해제는 처음부터 그때부터 제거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해지는 멈추는 거니까 멈춰서 끝나는 거니까 뭐다? 그때부터. 이게 총칙의 무건 대리 추이는 처음부터 확정 무효 추이는 그때부터랑 비교되죠. 자, 이제 끝에 갑시다. 7페이지 갑시다. 자, 왼쪽에 25번 약정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약정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원위치 시키겠지만 이자는 붙여줘야 된다는 거.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법정 해제죠. 27번. A. 이행지체는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B. 상당 기간 정하지 않는 최고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짧은 최고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두 번 최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C.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다. 최고를 요할까 요하지 않을까? 요하지 않는다. 자, 정기행위에서는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정기행위 대표가 뭐예요? 예식장 화한 주문. 예식장 화한 주문. 그런 것은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밑에 2. 정기행에서 이행지체가 있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해제된다.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된다. 네, 계약법에서는 당연 해제, 당연 해지, 당연 감맥이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해제, 실제 해지, 감액 청구해야지 됩니다. 자, 이행불능 들어갑니다. A. 이행불능은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B.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해야 된다, 도래할 필요가 없다? 없다. 다 10원을 갖다가 크게 원그리시고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 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없다. 아까 지체에 빠져서 최고 들어가려면 변제기일 때는 내 걸 뭐 해서? 내 거 제공해서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최고 들어가야 되겠죠. 서로 동생관계 있다가 이행불능이 되면 내 거 뭐 할 필요가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죠. 이미 모이기 때문에 이행불능. 자, 5번 A.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란 말은 환매에서만 생각하시기. 동시에 어디서 나요? 환매.
B.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하면 다른 해제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소멸한다. 수인 중 한 사람 해제권 사라지면 나머지 해제권도 소멸합니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C. 해제권 불가분성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힌트. 아직도 임대차 전이니까. 계약법에서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나오면 어디 전까지는? 임대차 전까지는 모를 때 무슨 규정으로 가세요? 임의규정. 자, 06 해제 효과 A.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멸, 그때부터 소멸. 해제는 뭐예요? 처음부터죠. B. 해제하게 되면 소유권 복귀는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자동 복귀. 등기요, 등기 분료? 네, 유인성 입장입니다. C하고 D. 자, C. 계약상 채권 동그라미. 양수받은 양수인은 보호받는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D. 계약 대상 목적물 자체. 목적물 동그라미. 목적물 자체를 압련 매수인은 보호받는 제3자이다. 자, C는 채권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사라집니까? 남아있는 겁니까? 매매를 통해서 채권이 발생했다. 매매가 제거되면 채권도 제거가 되죠. 근데 D. 목적물은 해제가 되더라도 목적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C는 사라지는 채권 붙잡은 사람은 썩은 동아줄. D. 목적물을 잡고 있는 사람은 금동아줄. C는 뭐라 하고요? C는 뭐라 하고?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은 같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는 목적물 갖고 있는 사람 무슨 동아줄이다? C, D는 아주 어려울 때 내는 얘기예요.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금 동아줄 잡고 있는 사람은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런 뜻. 자, 2번 볼까요? 2. 왼쪽. 해제 이전 유효 등기에 붙은 사람은 선의만 보호될까?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될까? 이건 승계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유효 등기 붙은 사람은 승계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묻지 않고 다 보호가 되겠죠. 자, 우측 색깔 들어가 있네요. 해제 이후 무슨 등기에? 그러면 무효 등기에 붙은 사람은 원래 다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무효 등기에 뭐가 없으니까? 공신이 없으니까. 근데 판례는 누구만 보호한다? 선의만 보호하고 악의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로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해제 이후 말소 등기 되기 전 무효 등기에 붙여먹은 사람은 누구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되거든요. 무효 등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 근데 선의만 보호하겠다. 자, F 들어갑니다. F. 해제 원상 회복은 선의 악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진다. 선악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전부 반환한다. 선의 악의를 구별해요? 묻지 않습니까? 선악 불문이죠. 왜요? 이거랑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이거. 취소 효과는 부당 이득에서 끝나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돼? 선악을 구별해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겠지. 근데 여기 무슨 회복은? 밑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이 있으니까 이 원상 회복은
뭐하고 뭐를 묻지 않는다.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묻지 않고 다 원위치 시키는 거. 이 표를 가지고 자꾸 연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쥐 들어갑니다. 쥐. 금전 반환시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다음 날부터 이자 가산. 받은 날이요, 다음 날이요? 받은 날. 하루라도 더 받아야 되겠죠. 이 쥐가 아까 합의 해제에서 썼어요, 안 썼어요? 합의 해제. 손이 없다 했잖아요. 이자. 근데 법정 해제나 약정 해제는 돈 돌려줄 때 어떻게 된다? 이자 붙여줘야 돼요. 근데 무슨 해제는? 합의 해제에는 이 이자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고요. 자, 10번 갈게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는 이행이익일까요? 실내이익일까요? 당연히 무슨 이익이에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그 당연히 뭐예요? 무슨 이익이 아니고 모를 때 손해배상이 나오면 이행이익입니다. 근데 아까 실내가 나왔던 게 어디 있었어요? 원 그려서 아까 무슨 불능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은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무슨 배상? 실내이익 배상. 원칙. 근데 보통 손해배상은 4번을 전제로 들어가는 무슨 배상들은 4번을 전제로 든 손해배상은 전부 다 뭐가 원칙이다? 이행이익이 원칙이 되지 않을까요?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기출 또 보도록 합시다.